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세계관 전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뉴턴, 과학자이자 초자연적 영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회의론자. 그가 한번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환자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서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엄청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사이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후 세계의 지도에 가까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두렵고 숭고한, 우리가 어렴풋이 존재한다고 느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말하지 못했던 세계의 지도.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한 세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성 통증을 앓는 한 여성이 최면에 들어갔고 뉴턴은 보통 그렇듯 어린 시절 기억으로 회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깊고 평온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묘사했습니다. 빛이 보여요.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뉴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또 다른 환자가 똑같은 장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성별도, 나이도, 종교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경험은 하나같이 같았던 것입니다. 뉴턴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영적 세계의 첫 지도를 구성했습니다. 영혼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누가 그 영혼을 맞이하는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백 건의 사례가 하나의 거대한 직조물 타피스트리처럼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책, 영혼의 여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내가 평생 느껴왔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뉴턴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원래 있던 곳, 즉 영적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안내자,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보던 빛의 존재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어디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환생을 분석한 뒤 영혼은 영혼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일종의 가족과 같지만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함께 환생하는 존재들, 부모, 자녀,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역할을 바꿉니다. 이번 생에서는 아들이지만 다음 생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인도식 카르마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마이클 뉴턴은 영혼들이 성숙도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막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영혼, 많은 것을 이미 배운 성숙한 영혼, 그리고 드물지만 강력한 평온함을 뿜어내는 고급 단계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때때로 세상의 교사, 치유자, 과학자, 예술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빛을 뿌리는 것입니다. 뉴턴의 연구에 따르면 삶과 삶 사이의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고, 배우고, 다음 환생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다음 삶의 신체, 국가, 부모를 직접 선택하며 심지어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통스러운 운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선택했을까? 왜 이런 상실을 선택했을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결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의 수업입니다. 모든 고통은 도구입니다.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마이클 뉴턴은 수천 건의 세션을 진행했으며
그 모든 사례는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하나의 지도를 이뤘습니다. 그 지도에는 영혼 집단과 안내자들뿐만 아니라 삶의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계획의 전당, 영혼의 지식이 저장된 도서관, 중요한 결정을 돕는 장로들의 회의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세부 묘사, 똑같은 사건 순서, 똑같은 이미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세계가 허구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실제하는 세계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자아라면 어떨까요? 뉴턴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력 초기에 누가 나에게 당신은 결국 사후 세계의 지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그를 과학의 바깥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 조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말이죠. 당신은 영혼이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턴의 환자들은 영혼을 빛의 형태, 밀도 있으면서도 투명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몇몇은 색깔까지 언급했습니다. 젊은 영혼은 푸른빛, 성숙한 영혼은 금빛, 더 오래된 영혼은 보랏빛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 공통 패턴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암시나 유도 없이 최면 상태에서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누가 함께 있나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의 체계, 하나의 지도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세부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삶의 계획의 전당이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영혼은 태어나기 전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을 선택하죠.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될지, 이번 생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는 특정 사건 사고, 만남, 상실까지 미리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예정된 건가요? 아니요. 대본은 있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의지를 유지합니다. 영혼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의 선택,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뉴턴은 환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이들과 만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어머니일 수도, 미래의 원수일 수도, 미래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서로의 역할에 동의합니다. 한 남성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날 형제가 경쟁을 통해 그의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친구와 서로의 고통을 촉매로 삼아 서로를 깨우기로 약속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선악의 개념도 없습니다. 오직 성장만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 있나요? 마치 누군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뉴턴은 또 영혼이 임의로 신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혼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고 싶어 장애를 가진 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혼은 성별을 바꾸어 보거나 다른 인종 문화 종교 속에서 살아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모두 경험을 위한 선택입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빨리 늙는 몸을 원합니다. 그래야 외적인 것에 더 쉽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영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요. 이런 말은 최면 상태의 평범한 사람들이 한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런 표현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환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안내자들은 그들을 벌하지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친절한 선생님처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삶 너머의 세계에는 서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영혼들은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행동하고 싶고 돕고 싶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불꽃 같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전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합니다. 뉴턴은 이들을 빠르게 배우는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이곳이 자신의 자리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시를 쓰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세상의 고통을 너무 선명하게 느끼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고도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고급 단계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독특합니다. 병든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가정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그들이 빛을 가장 강하게 내뿜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니까요. 이런 문장들은 지어내기 어렵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회의론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내 이성적인 세계를 완전히 깨뜨렸고 그 자리에 더 완전한 또 다른 세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통은 의미 없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배움의 일부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턴이 쓴 것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션을 거듭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영혼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고통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연민이 태어나고 지혜가 쌓이며 무엇보다 영혼의 깊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또한 특히 힘든 삶을 마친 뒤 영혼들이 찾아가는 회복의 공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은 안내자들의 맞이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은 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에너지에 감싸여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빛의 고치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 아닌 진동으로 나에게 노래해 주었어요. 뉴턴은 점점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영혼이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두름도 분노도 없고 조용하지만 강한 힘만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영혼들은 나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더 큰 어떤 존재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 지도에 또 하나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 집단입니다. 수백 명의 최면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영혼은 하나의 영혼 가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환생을 함께 겪는 작은 그룹이죠. 우리는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형제, 또 다른 생에서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결코 우연히 만난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배신하고 구해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삶과 삶 사이에서 우리는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웃고 분석하고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들처럼 다음 장면을 계획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울게 만들었던 전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당신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 예기치 못한 사랑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우리가 하나의 연극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본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렇다면 삶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 연극에서 안내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발전한 영혼들로 우리의 길을 보도록 도와주지만 우리의 선택에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명상 중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꼭 필요했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자신의 안내자를 별빛이 가득한 눈을 가진 존재라고 묘사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내 안에서 말하지만 나로부터 나온 목소리는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내자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안내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단지 네가 그 느낌을 잊어버렸을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수행자도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환자들, 엔지니어, 주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세부 사항이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나라 곳곳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조,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진동을 묘사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기록에서 이것을 과학적 발견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치 미지의 문명을 드러내는 지도를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명은 시간 바깥에 존재했지만요. 가장 매혹적인 주제 중 하나는 태어날 시점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환자들은 영혼이 단지 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지역, 심지어 역사적 순간까지 필요한 경험을 위해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경험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전쟁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파괴 속에서도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뉴턴은 어느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삶을 선택했나요? 그 대답은 단순했고 동시에 가슴 아팠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삶 전체 전기, 트라우마, 오래된 상처,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까지 완전히 뒤흔들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또한 계획의 일부라면 뉴턴이 만든 지도는 색으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최면 상태에서 나온 수백 개의 목소리, 단어들, 이미지들, 눈물, 그리고 단어 사이의 침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의 발견이 더욱 강력했는지도 모릅니다. 뉴턴의 일부 환자들은 몸을 선택하는 순간을 마치 화면 갤러리처럼 묘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스크린에 미래 삶의 여러 관점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부유하지만 공허한 삶. 두 번째는 가난하지만 영혼이 넓은 삶. 세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음악가의 삶이었어요. 저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귀 없이 듣는 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들은 누가 꾸며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설과 고통, 그리고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이야기들이 전혀 환상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함, 책임감, 깊은 수용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과 조율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환생과 환생 사이에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생에서 내 인생의 적으로 와줄래? 힘들겠지만 너를 너무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혹은 이번에는 내가 네 엄마가 될게. 지난 생에서 너는 내 안내자였지만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보자. 이렇게 운명들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선 거의 초월적인 논리에 따라 얽히고 설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름이 돋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시련에 대한 계약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통, 상실, 외로움으로 가득한 삶.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혼들이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지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흘린 연민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다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촛불을 켜는 성냥과 같아요. 제가 타서 사라지지만 대신 빛을 남기죠.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극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됩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이 실수였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에게서 들은 목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다. 그는 또 죽음 이후의 귀환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나 가벼움, 비상,
고요함과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몸에서 끌려 나오는 듯한 느낌을 동반하면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기억했다는 단어는 그 어떤 표현보다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치 삶은 이즘이고 죽음은 다시 깨어남인 것처럼 영혼이 돌아오면 그곳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묘사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도시, 어떤 사람은 무한한 전당,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빛을 내쉬는 정원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느낌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집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빛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빛이었고 그 빛이 나였으며 그것이 곧 모든 것이었어요. 시간을 초월한 그 세계에서 영혼은 방금 끝낸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비난이 아니라 부드러움, 따뜻함으로 안내자와 함께, 영혼 가족과 함께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되짚어보듯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순간, 성장이 있었던 순간, 후퇴가 있었던 순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 스스로도 놀랍니다. 내 인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된 줄 몰랐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네요. 이 지점에서 뉴턴의 핵심 결론이 드러납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한 사람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 깊이를 모두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용서할 때마다 빛이 더 강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복수를 바라면 빛이 어둑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진동의 문제라는 걸.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미래의 길을 형성하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으로 다리를 만들거나 벽을 쌓거나 하는 것이죠. 뉴턴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곳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배워야 할 교훈을 위해 다시 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다시 태어나고, 울고,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고, 살아가며 고통 속에서, 영감 속에서, 만남 속에서, 꿈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지금처럼 이런 영상을 통해 조각조각 기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뉴턴의 환자들 중 일부는 최면 상태에서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별자리 지도를 닮은 복잡한 도형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보기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전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최면에서 깨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환이니까요. 이 문장은 뉴턴의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가 타인의 목소리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뉴턴의 기록에서 가장 신비로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결정의 전당 혹은 안내자의 전당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모이는 공간을 묘사합니다. 빛에 둘러싸인 형체들이 그곳에 앉아있고 각각의 영혼은 마치 고대의 원로회 같은 자신만의 장로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저 너무 큰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어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의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수는 곧 경험이고 악은 깨닫지 못한 상태, 즉 의식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시 빛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뉴턴은 종교적인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과학자였으며 심리학자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론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를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패턴을 찾으려 했고 결국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환자들이 종교, 문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공간을 비슷하게 묘사했습니다.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다른 영혼들과의 만남,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모두 같은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구조, 하나의 길처럼 보입니다. 어느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가끔씩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잠시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걸요. 이 생각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는 역할도, 여건도, 실수 그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의식의 불꽃으로 삶이라는 게임을 잠시 플레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어려운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임은 아닌 것이죠. 마이클 뉴턴은 사후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는 화가처럼 상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처럼 기억과 패턴을 하나의 조각, 또 하나의 조각씩 모아 그 지도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담은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작, 삶의 선택, 목표, 과제, 전환, 탄생, 망각, 개성의 업로드, 게임처럼 펼쳐지는 삶, 만남들, 운명들, 시련들, 반전들, 그리고 출구, 죽음, 분리, 분석, 그리고 다시 선택, 그 순환, 그 거대한 원, 그 중심에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영혼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뿐이고 내 역할은 그들이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것도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었던 당신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 당신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 죽음은 하나의 전환이라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세계를 잇는 힘이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이 상황 전에 겪은 것 같아 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다른 몸, 다른 시대에서 살아본 것 같은 이상한 꿈을 꾼 적은요? 어쩌면 당신은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뉴턴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수천, 수백만 명의 이들처럼 우리 모두처럼 그저 기억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거대한 사슬 안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의 삶뿐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다른 영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거나 끝까지 시청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찾고 있는 중이며 어쩌면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뉴턴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업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니라 기억해낸 영혼들, 그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당신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